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 활용 전략입니다. 생성형 AI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주제도 있고 한데 오늘은 좀 쉬운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들어가다 보면은 안 쉽네 이렇게 나오는 분야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에 전부 다 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 끈을 놓잖아요. 그럼 못 따라가요. 그게 못 따라가면은 이제 옛날 사람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나 IT도 잘하고 되게 똑똑한데 어느 순간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끈을 딱 놓치면은 이제는 그 대화가 안 되는 그 옛날 사람이 이제 돼버린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스마트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불과 나온 지 한 15년 됐는데 세상을 많이 바꿨는데 이 생성형 AI는 요거보다 더 심하게 세상을 이제 바꿀 게 99% 확실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제 생성형 AI란 뭐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한번 이제 썸머리를 하고, 이 생성 AI가 왜 그렇게 큰 파급 효과를 보내고 있는지, 그게 이제 원리 같은 게 이제 1번에서 해당이 되고, 2번은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러면 이 생성 AI를 어떻게 이제 써서 업무를 하시는데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가 해당된 게 2번이고요. 그러니까 2번은 돈이 많으신 분이나 돈이 적으신 분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그럼 대체 이거를 그 기업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약간 좀 내가 마케팅에 업무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내 업무가 아닌 곳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내 업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3번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동물의 왕국에서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두뇌 활용 능력이거든요. 근데 두뇌를 쑥 들어가 보면은 안에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 뉴런과 시냅스라는 게 있잖아요. 뉴런은 여기 보면은 그 정보 처리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이게 한 1000억 개, 그 다음에 이제 시냅스가 한 100조 개, 이 정보를 이제 처리하고 전달하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뉴런에서 이제 이 정보를 처리하다가 이거는 더 이상 처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시냅스에서 전달을 안 해요. 근데 또 어떤 정보는 정말 중요해. 이거는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야. 그러면은 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할 때 가중치를 높게 줘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의 이런 그 학습 능력을 그 AI에 그대로 이식을 시키는 게 그 인공 누련, 인공신경망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원리가 인간의 그 핵심 원리를 AI에 기계에 심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예전에 머신러닝, AI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머신러닝은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죠. 생성형 AI가 이제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이런 용어도 쓰고, 다양한 용어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AI가 진실이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썸머리를 해서 전달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인 줄 사람들이 믿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죠.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기업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잘못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너무 창의적이다 보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세계를 생각을 범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의적인 그러니까 예술 분야, 음악, 그 다음에 뭐 그 에세이 이런 분야에서는 그냥 놀랍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징한.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이 필요한 데가 있건 이게 없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뒤에 챕터 2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약간 하이라이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실 우리도 인간이 우리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인간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 저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두뇌, 그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오퍼레이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심플하게 보면은 이 뉴런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수학적 모형으로 구성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심플하진 않죠. 엄청 복잡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근데 가장 그 안에 베이스라인에 흘러가는 거는 이 벡터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벡터, 숫자화 시켜요. 숫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결국은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은 이미지나 텍스트, 음성 등을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그 숫자가 이제 벡터 테이블. 그래서 그 숫자를 찾고 그 숫자에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용량과 스피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중치는 아까 그 시냅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챗GPT가 한 1000억 개 이상의 지금 가중치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중치에 대해서 약간 여기 설명하는 거 보시면은, 이 인풋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을 봤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물을 봤어요. 고양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양이다 아니면은 뭐 고양이 특징이 뭐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중간에 엄청나게 많이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딱 하는데, 이제 학습할 때 이제 주로 하거든요. 출력하는데 이게 좀 안 맞아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이제 개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해. 그러면은 얘가 다시 백전파를 역전파를 통해서 가중치를 다시 조정해요. 지가 조정을 해서 다시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고양이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요거를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요 행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언닉층이라고 하거든요. 히든 레이어. 이거는 AI가 판단을 해서 정확한지는 알아, 결과값은. 근데 이 AI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인간은 몰라요. 언닉층. 그래서 생성의 AI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정확하다. 그러니까 좀 무섭겠죠, 그죠? 인공지능이 정확한데 인간보다 왜 저렇게 판단했을까?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위험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해킹을 이제 사람이 안 해요. AI가 해킹을 합니다. AI가 해킹을 하니까 사람보다 AI가 사실은 똑똑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 방어를 해도 그 해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I가 해킹을 하는데 방어도 AI가 합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인간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아마 기업들이
엄청난 인원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뭐 인원이 옛날에 뭐 100명 이런 게 아니에요. 그 10,000명 뭐 이상의 그 조직에서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분야로 그 재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인간으로 보면은 애기예요, 베이비.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하고 20대, 30대가 되는 시점에는 인간을 이제 추월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AI는 뭐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어. 인간은 창의력도 좋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두뇌를 2개를, 3개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근데 AI는 G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또 꽂으면 돼요. 계속. 그러면은 머리가 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AI끼리 서로 통신을 해요, 얘네들. 그래서 이제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처럼 그 AI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이제 용어로 멀티모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맨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챗GPT나 이런 것들은 뭐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하나 정도 뭐 요즘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JNN 같은 경우는 요즘 여기 또 하두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요즘 요게 하두예요.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는 게 아닌데 똑같이 대화를 하고 요즘은 전화 와가지고 요즘 혹시 이거 조심하세요. 의사나 교수님이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와서 화상통신으로. 근데 목소리가 딸하고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 내가 급하니까 돈 좀 보내. 내가 돈을 보냈어요. 몇 억을. 근데 진짜 딸이 아니었어. 그걸 만드는 게 이거 GNN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거죠. 아까 말한 챗GPT나 이 제미나이 또는 제미니, 구글. 여기 이제 요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한 개씩 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인간처럼 쓰는 게 멀티모달.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오면은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쫙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멀티모달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제약 조건도 많지만은 저녁에 일부 구간을 이제 자율주행하는 버스 다니잖아요, 그죠? 이게 애기 수준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생성의 AI가 베이비예요, 베이비. 근데 이 베이비가 한 달, 2달, 석 달 되면은 바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챗GPT가 이제 AI의 모든 게 아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는 사실 뭐가 들어있냐면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이 벡터 테이블이에요. 벡터 테이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렸죠. 그 생성형 AI는 무조건 모든 이미지나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숫자화 한다는 거예요. 숫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다 숫자, 벡터 행렬이라 그러거든요. 벡터로 만든다. 이건 뒤에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얘가 관계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성형 AI 새로운 창작을 하는데 마치 요리사처럼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고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가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딱 생각하는 순간에 사과는 좀 새콤달콤한 이런 맛, 그리고 이제 사과에 대한 다양한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벡터 테이블화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과에 대한 그 관계,
사과는 뭐 예를 들어서 배하고는 같은 과일인데 좀 달라. 이런 게 이제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인간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가 막 창작을 해요. 그러니까 믹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빵을 만들듯이, 케이크가 빵을 만들듯이, 그런 행위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보세요. 이렇게 이미지나 뭐 사운드나 텍스트나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팩터라이즈라 해요. 이거를 팩터라이즈. 팩터 숫자를 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제가 이제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큐트, 뭐 귀엽다라든지 러블리, 헤어리, 뭐 털이 많다 이건데 이게 지금 세 개만 나왔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 100개, 100만 개 뭐 이상 한계가 없어요. 요거를 이 행렬을 정의하는 지금 세 개만 나왔지만은 저게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억기는 뭐 9점, 이거는 뭐 기억기가 8점, 이거는 기억기가 1점,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숫자화를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강아지와 요 강아지는 이게 두 개를 빼기를 하면은, 하게 1점 얼마잖아요. 그죠? 요 강아지와 요 강아지는 기억기에 빼기는 한 1.3 정도의 기온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축구 잘하잖아요.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그 축구를 뭐 이천수가 있다 그러면 손흥민과 이천수는 축구의 그 잘하는 능력이 한 4점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쁘기도 뭐 3점 정도의 뭐 이쁨 차이가 나. 이런 관계를 얘가 계산을 해요. 뭐 그래서 그거를 또 유용하게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 행렬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이상 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처리하는데 엄청난 메모리가 차지하겠죠. 그죠? 메모리와 컴퓨터의 메모리의 처리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 처리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생성형 AI는 인간을 계속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그 생성형 AI는 전기료를 너무 많이 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PC가 처음 나왔을 때 IBM의 그 PC가 크기가 그 건물 한 개 크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 스마트폰보다 능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딩 크기만한 컴퓨터를 우리가 소나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크기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IT의 어떤 발전 속도는 무궁무진하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생성 AI도 계속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팩터화 시킨다, 이런 뭐 텍스트나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팩터화 시켜요. 순식간에. 학습할 때 이미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 챗 GTP가 그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의미죠. 미리 학습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생성 AI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벡터라이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벡터 테이블을 한 다음에 그 딥러닝 모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렇게 우리 인간이 사실 스키마가 있잖아요. 인간은 스키마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머리에서 스키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어를 열심히 하면 영어 스키마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 디멘전이 생겨요. 얘가. 그래서 생성형 AI의 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예를 들어서 LMMN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할 때 엄청난 그 랭귀지가 인공지능 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차원이 우리가 뭐 1차원, 2차원 해도 헷갈리잖아요. Y는 뭐
x, 뭐 x 제곱 이렇게. 근데 이 차원 자체가 무한대의 차원으로 얘는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그 챗GPT나 제미니의 트레이닝 된 게 아마 그 챗GPT가 아마 2022년까지 학습을 아마 지금 했을 거예요. 그때 뭐 몇 조 단위의 그 트레이닝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보다 엄청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뇌 구조에, 그러니까 사람의 뇌 구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생성 AI 뇌 구조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정말로 들어가서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 뭐 유사한 거 아까 스키마처럼 영어 뭐 학습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능력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물이 이제 스키마처럼. 그래서 인간의 그 능력을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어를 막 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생성형 AI 활용하기에 대해서 내가 강의할 건데, 강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문구나 전략을 좀 짜줘봐. 그러면은 생성형 AI라는 약간 이게 토큰이라거든요. 생성형 AI가 인지할 수 있는 제소 단위로 이제 잘라가지고 벡터화 시켜서 딱 들어보니까 그 숫자하고 비슷한 이게 최근접 ANN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머신러닝이에요. 최근접 단어들을 다 모집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썸머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제가 주제에 약간 여기 힌트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질문할 거냐. 그러니까 질문이 명령이거든요. 그게 프롬프트예요. 그게 프롬프트.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하는 게 다르겠구나. 왜냐면은 질문하는 거를 토큰화해서 그걸 이제 벡터화해서 가장 최근접에 있는 단어를 찾고, 문장과 단어를 찾고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최근접,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쪼개서, 잘게 쪼개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내가 오늘 나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생성형 AI, 그럼 생성형 AI 이런 거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 오늘이라고 딱 들어가면 오늘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위치는 여기 오늘 여기 비슷한 데 있네. 나는, 그럼 나는도 또 찾아요. 그리고 생성형 AI 찾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썸물을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원리가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베이지한 원리고, 아까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이 많다 그랬잖아요. 얘는 뭐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다 펴요. 있는 거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얘가. 그게 이제 요거예요. 누가 질문을 했어. 질문이 프롬프트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LMM, 우리가 텍스트 모델을 썼다 그러면 뭐 아까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답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답이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세멘틱 서치를 둬가지고 여기 이거예요. 우리 기업 사람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구글을 쓴다 그러면 구글에 구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 그거를 우리가 무상으로도 뭐 한 30메가인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만의 예를 들어서 PDF로 되어 있는 논문을 한 개 딱 올려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은 얘가 아까처럼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올려놓은 구글의 PDF 문서를 읽어요. 그래가지고 썸머리 해줍니다. 그럼 정확하겠죠. 왜냐면은 내가 PDF화 되어 있는 그 문서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그거하고 일반적인 건 믹스를 해서 결과값을 가져오게끔 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겠죠. 왜냐면 내가 나만의 정확한 PDF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떠도는 그 정보를 가지고 가져온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줄일 거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어. 그럼 삼성전자 내부에 데이터 엄청 많을 거잖아요. 비밀 시크릿한 데이터. 그게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를 막 찾고 플러스 삼성전자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딱 주면은 엄청 정확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삼성 외부에 못 나가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해서 그 생성형 AI를 쓴다든지 아니면 제미니를 쓴다 아니면 삼성 자체에도 생성형 AI가 있어요. 뭐 가우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제공하는 그 API가 있어요. API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많이 망할 것 같다라고 한 게 열심히 생성 AI 그 기술을 만들어 놨는데 오픈 AI라고 하는 그 요 생성 AI 기업에서 무상으로 오픈을 해버려요. API를. 그럼 나는 열심히 해놨는데 이 거대 기업이 그냥 무상으로 쓰게끔 오픈해버렸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생성 AI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테슬라나 이런 수준이면은 뭐 엄청난 저희 SAP도 1년에 9조 투자합니다. 1년에 9조. 6조 투자하고 뭐 몇 조는 요는 생성형 AI 에드히어나 되게 유명한 데 있거든요. 오픈 AI처럼. 그런 데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정확하지 않아. 그거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생성 AI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세상에 떠도는 모든 현상을 숫자화 시키는 거라. 그 숫자도 너무 복잡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숫자로 만들고 그 숫자의 이제 관계, 그 숫자를 이용을 해서 그 우리 뇌 구조처럼 스키마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질문이 이제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쓰죠. 하면은 답을 찾아주는 거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생성 AI의 그러니까 생성 AI는 이미지, 언어, 그 다음에 언어도 영어, 독일어, 이런 거, 트랜슬레이터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다 숫자화 시켜요. 팩트 테이블화, 팩트 임베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죠. 감히 사운드와 이미지와 텍스트와 이런 이상한 것들을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거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다는 걸 우리는 상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의력 아니면은 오감, 우리가 인공지능은 감각이 없다, 창의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행위를 해요. 아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가, 요거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잘 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진짜 되게 오늘 아마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마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요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우리 지금 주식도 투자해야 되고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게 날로 복잡하잖아요. 지금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 그처럼 이제 질병도 많고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거냐. 예전에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죠. 그죠? 교수님을 찾는다든지, 돈을 주고, 지인 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지인 찬스. 근데 1998년도에, 이렇게 구글, 유튜브, 네이버 이런 게 와가지고, 우리 궁금하면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고, 찾고, 유튜브에 또 찾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게 구선생이라고 하는데 구선생이죠. 구글에 보면은 구글에 다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유선생이라고 유튜브에 웬만하면은 다 방법 올려놓고 요리 방법. 근데 지금은 2023년부터는 이제 이 챗GPT나 제미니 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안 쓰고 지금 요것만 옛날처럼 보면은 이제 이 올드한 분들의 이제 이분들은
요거까지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요거까지 같이 봐야지 요즘 뭐 신세대 아니면 최신 트렌드에 따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시면은 비용 대비 기간이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아까 프롬프트가 질문이에요. 명령어, 질문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기업이나 개인이 다 할 수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챗GPT나 제미니를 통해서 무조건 레포트 레포트를 제출해. 그렇게 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똑같은 주제를 줬는데 질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레포트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롬프트 테크놀로지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요거를 아는 사람은 연봉 3억 이상을 받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챗GPT한테 이거 물어보니까는 영 형편없는 답변이 나와서 못 믿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회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질문을 잘못한 거죠.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돈 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저렴하게 이 생성형 AI 시대에, 내가 똑똑해지는 법이에요, 이게. 여기. 그 다음에 RAG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강 탐색, 탐색 정강. 우리 기업에 있는 그 지식을 연결을 해가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내부에 있는 정보.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구글을 쓴다면 구글 드라이버. 아니면 챗GPT를 쓴다 그러면은 MS 원드라이브 있죠. 원드라이브에 이제 데이터 올려놓고, 나만의 데이터 올려놓고, 그거하고 같이 믹싱을 해서 이제 답을 얻어내는 게 이게 RAG.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은 이게 이게 원래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것처럼 얘도 학습을 해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내 데이터를 더 학습시키는 거예요. 내 데이터를. 이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는 프로그램을 써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아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API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 API를 끌어가지고 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면은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답변을 해줘요. 그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개발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런 약간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이 파운데이션 모델 크리에이션은 테슬라처럼 내가 내 모델을 만들겠어. 페이스북이나 라마 같은데, 그죠? 메타가 라마 같은 건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RAG, 약간의 스몰 RAG 이 정도 뒤에 예시를 드러놨습니다. 아마 요거까지만 알면은 밖에 나가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대화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ERP, 그루웨어, CRM 상관없어요. 이거 모든 게 다 팩트 테이블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난 모르겠고 나는 팩트 테이블화되어 있는 숫자만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게 이제 가장 값싸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의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사법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다 했다는 거죠. 요거만 써가지고 프롬프트 테크놀로지 요거만 써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는 바보한테 주면은 바보처럼 답변을 하고 천재한테는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답변을 해요. 요거는. 그거를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생성 AI를 깡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생성 AI를 아인슈타인처럼 나의 정말로 선생님으로 모실 거냐, 그거는 내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요거예요. 오른쪽 글은 다들 이제 기업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나만의 어떤 생성 AI를 만드는 것들이죠. 자,
자, 이게 보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되어 있죠. 그 부분이에요. 오늘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네. 자, 요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앞에 서두를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졸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은 진짜 중요해요. 이거 기지개 좀 펴시고 아침이라 아마 네. 기지개 좀 펴시고 지금 아마 주식 투자하시거나 대학교에 뭐 강의를 하시거나 기업의 이제 CEO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이 막 물어봐요. 요건 뭐 요즘 생성 AI 뭐 그런다는데 부모가 또 아는 척 해야죠. 그리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논문에서 뽑아온 거예요. 이 생성형 AI 관련돼서 논문도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프롬프트 테크놀로지 이것만 해도 논문이 많아요. 1번 제로샷, 뭐 퓨샷, 원샷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로샷이 뭔 것 같아요? 혹시 제로샷? 우리가 이제 챗GPT를 이제 쓰기로 했어. 딱 들어갔어. 예를 들어 어려운 뭐 숙제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교수님들 강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ESG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번 해야 돼. 내가 ESG 전문가 아니야. 내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준비해야지. 이제 깝깝하잖아요. 이럴 때 챗GPT를 이용해야지. 딱. 그래서 챗GPT한테 내가 질문을 하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그럴 때 쓰는 게 제로샷은 그냥 ESG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을 쫙 해줘요. 근데 할루시네이션 엄청 많겠죠. ESG에 대해서 뭐 내가 제대로 질문 안 했으니까. 제로샷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런 이그젬플도 안 주고 그냥 단어 툭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탐색할 때 엄청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우리 박사 같은 경우는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생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딱 부딪혔어. 그러면은 챗GPT한테 그냥 단어를 톡 쳐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로샷. 퓨샷은 ESG에 내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탄소 배출량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럼 ESG와 탄소 배출량만 딱 치도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이 제로샷, 퓨샷. 사전 탐색할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딱 읽어보고 내가 좀 더 거들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정리를 해서 COT로 이제 치는 거예요. COT가 뭐냐면은 아까 그 생성 AI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얘가 히든 레이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답은 주는데 그거를 문장 끝에가 요것만 쳐도 돼요. Let's step by step. 그러니까 ESG 딱 치고 그 다음에 영어로 Let's step by step 하면은 얘가 내가 답변을 준 그 내용을 단계 내가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를 단계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추석 때, 맹절 때 고향이 부산이야.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니? 라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얘가 단계 이야기를 해주는데 추석 때 부산에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가려고 하면은 교통수단이 뭐 차량으로 가는가, 뭐 KTX 많이 있다.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줘요. 그러면 네가 만일에 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추론을 해주고 그 밑에는 네가 자가용을 타고 갈 때는 몇 시에 갈 건지부터 이 추론을 막 하는 거를 여기다가 다 그 단계를 주고 결론은 차를 가져가면은 뭐 새벽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루트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고 잘못된 거는 이제 수정해서 다시 답변을 하면 돼요. 다시 질문을. 이게 이제 그 추론. 그러니까 문장에 let's step by step이라든지 우리나라 말로 네가 추론한 거를 단계별로 다 이야기를 해줘.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플러스한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런 것도 봤어요. 진짜 그 챗GPT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와서 그래서 막 욕을 썼대요. 그 안에다가
막 욕 쓰면은 막 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근데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욕을 하면서 질문한 거와 정말 친절하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다르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롤 플래닝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질문을 할 때 이제 물리학 관련해 질문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너는, 아인슈타인이야. 이 분야에서.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나는, 이거를 알고 싶은 대학생이야. 라고 이제 롤 플레이를 해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너는 물리학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너는 아인슈타인이야. 나는 초등학생이야. 이러면 초등학생 맞춰서 쫙 나와요. 근데 너는 아인슈타인이야. 나는 이제 연구원이라면 연구원에 맞게 질문이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롤플레이를 넣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이 인공지능이 네 수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 그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강의를 하잖아요. 여기 다 AI 전문가가 오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뎁스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제너럴하게 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롤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ask. 사람처럼 대화해야 돼요. 진짜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내 조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라도 말로 그 시기, 뭐시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지시해야 돼요. 그 지시 정확하게 안 하면은 깡통처럼 답변을 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도 너무 많아요. 그 시기 뭐 시기 하는 게 이거예요. 제로샷. 그 시기 가져와. 이러는 거 똑같은 게 제로샷이. 그래 놓고 이제, 생성에 못 쓰겠더라.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네가 좀 무식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아마 오늘 뭐 오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생성 AI를 써서 좋은 답변을 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예요. 그 요청자가 이제 여러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생성 AI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챗GPT하고 제미나이. 구글은 제미니. 예. 둘 중에 한 개는 꼭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무상도 있고요. 유상도 있는데, 저는 요거 이제 약간 유상 쓰고 있는데, 3개월 그래도 무상이야. 3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쓸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3개월, 캔슬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작업.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너한테 질문을, what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시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니는 아인슈타인, 나는 뭐 초등학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형식과 어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부드럽게 할 건지, 아니면은 딱딱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은 표 형식으로 줘, 아니면은 그냥 뭐 에세이 형식으로 줘. 이렇게. 어조에는 이렇게 써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진짜 정확한 정보만 해줘요. 그런 거.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3W, H1H 이라는 논리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찾고 싶다. 근데 이제 아까 제로샷, 퓨샷 가지고 사전 탐색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탐색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답변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요 4가지 원칙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을 원하시는데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퓨샷에 보시면은 챗GPT에 대한 최소한 뭐 기사글을 한글로 작성해 줘.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딱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오죠.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시기 이거 질문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하고 나서 이제 약간 내가 원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뭐 이그젬플에 따라서 쫙쫙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네가 원하는 거를 아까 4가지 원칙에 따라서
자각하거나 아니면 네 가지를 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세 가지. 화는 무조건 넣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뭐다. 화인데도 아까 뭐 정확하게 example, 꼭지를 주는 거죠. 꼭지. 그 다음에 내가 왜 하는지 나의 백그라운드, 뭐 페르소나 이런 거 줘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챗GPT, 오른쪽에는 제미나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 숙제를 줘도 답변은 다르게 해요.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여러 사람이 쳤는데 답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런 이제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구글 검색도 하고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생성형 AI에 대한 답변도 찾고 두 개를 다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데 들어가서 요걸 찾으면은 액티브를 하면은 활성화를 시키면은 요것처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서 뭘 서치를 해요. 옛날처럼. 그럼 그대로 이제 서치를 하면서 오른쪽에 생성형 AI처럼 서머리도 해줍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이게 질문을 던졌어요. 위에 질문 던졌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른쪽에 요거 익스텐션을 깔면은 오른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른쪽에 생성 AI의 서머리도 해주고 그리고 구글에 대한 답변도 주고 요런 그러니까 API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이 API를 가지고 다양한 응용을 개발자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올려놨어요. 이 무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서머리도 확인해보고 왼쪽에 이제 찾는 것도 보고 이렇게 이게 네이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글을 통해서 네이버를 들어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네이버의 질문도 찾고 오른쪽에 보면은 생성 AI 서머리도 딱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혹시 요거 익스텐션 확장하신 분 계세요? 요거 익스텐션을 확장해 쓰시는 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요거예요. 구글에 가서 크롬 앱스토어의 확장 프로그램에 요거 치면 나와요. 그리고 액티브를 하시면은 오른쪽에 생성형 AI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서치할 때 왼쪽은 그냥 탐색한 거, 오른쪽에는 그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가 선물해 준 거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RAG에 해당해요.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글이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글에 제가 이 논문을 올렸어요. 구글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트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요거 좀 찾아서 정리해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여러분 뭐 논문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딱 올려놓고 칠 때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렇게 문구를 한 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막 찾아가지고 썸머리를 해줍니다. 이게 영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어요. 되게 유용하겠죠. 그리고 칠 때 또 유튜브에서 이거 찾아줘 그러면 유튜브에서 저렇게 찾아줘요.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직접 찾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 질문을 유튜브에서 파인 튜닝 방식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찾아줘. 그러면은 쭈루룩 찾아주고 그 밑에 유튜브 직접 보여주고 클릭하면 유튜브 바로 들어가요. 위에는 유튜브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주죠. 편리한 세상이죠. 이러다 보면은 옛날에 유튜브 찾다가 찾기 너무 어려워요. 이걸 그냥 찾아줘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면은 찾으려고 했다가 딴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거 뭐야 재밌지 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는 딱 필요한 것만은 찾아줘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팁. 이게 지금 챗GPT는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 보시면은, 잠깐. 요거를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게 한글 하든 영어를 하든 이렇게 질문해요. 까시면 돼요, 그냥.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먼저 데이터를 이해하고 잘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킬 때 풍부한 데이터와 다양한 예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생성형 AI가 답변하는 거예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이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딱 아마 여러분 까셔가지고 한국말로 한 다음에 영어로 해줘 이렇게 해도 영어로 답변해요.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야 이거를 영어로 답변해줘 여러분 영어로 답변해주고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근데 챗GPT는 학습이 된 게 2022년도까지 거의 학습이 안 돼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저는 2022년까지만 학습이 돼서 오늘에 대해서는 뭐 다른 데서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근데 제미니는 오늘까지 학습된 게 그대로 나오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챗GPT는 창의력을 아주 좋게 만드는 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뭐 드릴 거고 이거는 기업에서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 그냥 보세요. 재밌게 기업에서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기업들이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써요. 하물며 어떤 기업에서는 이 강의도 해요. 그러니까 세미나. 직원들 모여놓고 챗GPT, 저 같은 이는 세미나를 해요. 그냥 일을 효율적게 하자. 스마트 워크 또는 뭐 스마트 시프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좀 줄여도 일이 돌아가거든요, 이제는. 사람을 줄여. 예를 들어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오늘 마케팅 문구를 써야 되는데 뭘 썼으면 좋겠는지 정말 잘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초청 문구로 뭘 썼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쓰잖아요. 초청 문구에 뭐 예시 5개만 해주면 5개 쫙 나와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초청 문구, 뭐 메일 본문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거나 했는데 여기서 바로 치면은 잘 나옵니다. 우리 회사도 예전에는 막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개가 뭐 정리해줘, 뭐 썸머리해줘 이런 것들에 아주 특화되어 있잖아요. 가장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은 인앱 캠페인이 실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요. 우리 회사에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1년에 연도별로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죠. 어떤 캠페인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봐줘. 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는 우리 회사에 아까 이제 RAG 전방문 있는 데서 막 긁어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 레베뉴, 데일리 레베뉴, 웹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 데일리 레베뉴를 이렇게 정리해줘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직원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이거 해가지고 다음날 주거나 하잖아요. 직원들은 또 거기에다가 막 수정, 조정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걸 바로 질문하면 뜨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이 ERP가 됐던 뭐 CRM이 될까? 이게 팝업이 떠요. 팝업이 떠가지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까 챗GPT나 이런 것처럼 질문을 던지면은 여기 이제 ERP 그룹웨어 할 거 없이 그 정보를 전부 다 게더링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예. 레베뉴와 마진은 뭐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도표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할 때 표로 만들어줘. 뭐 썸머리를 해줘. 뭐 이런 식에 따라서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팩터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제 답변해줘요. 테이블 형태로 답을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많이 좀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 대신에 이제 탑 매니지먼트가 프롬프트 기술을 알아야죠. 내가 질문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질문만 하면은 뭐 그냥 알아서 얘가 주니까. 줄이라고 하는 이제 SAP도 이걸 상품으로 제공을 해요. 그 줄이라는 그 생성에 SAP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삼성은 가우스, 뭐 이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내가 질문하기 어려워 그러면 키워드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그냥 클릭해도 돼요. 내가 안 치고 클릭하면. 그래서 이거는 대화형 그 생성형 AI 이렇게 불러요. 나하고 대화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들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메일에 뭐 그 누가 답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에 이 고객의 썸머리를 해줘. 이 고객은 매출이 얼마가 되고 최근에 어떤 행위를 했고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썸머리 해줘. 여기 클릭만 하면 이 팝업이 떠가지고 줄이라는 그 생성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겠죠. 이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예전에는 ERP도 들어가야 되고 CRM도 들어가야 되고 그룹웨어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그룹웨어죠. 그룹웨어에서 딱 클릭하면은 이 고객에 대해서 썸머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자동으로 그게 그렇죠, 그렇죠. 눌러가 예. 옛날에 뭐냐? 맞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그 팩터 테이블화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느냐. 팩터 테이블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거기는 끌고 올 수가 없어요. 팩터 테이블화가,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어요. 팩터 테이블화 하는,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팩터 테이블화 해서 저장시키는 그런 기술만 제공하는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SAP 같은 경우는 SAP나 MS나 이런 데이터는 저장되는 순간에 팩터 테이블화로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끌고 오는 거죠. 사실 이게 MS 거죠. 아웃룩, 원드라이브, 아까 구글 드라이브 다 팩터 테이블화 돼 있잖아. 그거는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벡터 벡터. 네. 데이터. 아까 숫자화, 행렬화, 네, 행렬. 네. 행렬 숫자화 돼 있어야 돼, 모든 게. 그러면은 생성형 AI는 얘가 뭐 ERP에서 온 건지 CRM에서 온 건지 구별 안 해요. 걔는 그냥 그거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네. 무서운 세상. 그렇죠. 무서운 세상이죠. 이런 것도 해줘요. 얘가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란, 이한, 삼한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게 있죠. 액션 1, 2, 3. 지금 고객이 질문했는데 이런 답변 한 게 좋겠어. 저런 답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소스 데이터를 여기다 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구글 뭐 드라이버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요거 가지고 참조해서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소스까지도 밑에 제공해 줍니다. 지금보다 더 똑똑하죠. 거짓말 안 치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요약해, 뭐 미팅 요약해줘, 뭐 이런 것들, 썸머리 해줘, 고객 썸머리, 이메일로 작성해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여기까지인데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생성 AI는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르면은 진짜 이제 이 어깨를 이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